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육지계를 성공시키는, 그러니까 주유하고 황계하고 둘이 짜고서는 고육지계를 성공시켜 가지고 황계가 사한계로 조조를 속입니다. 완전히 속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계는 지금 주유한테서 200대 체벌을 받고서는 그 엉덩이가 완전히 나갔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서는 허벅다리도,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도 완전히 나가면서 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래 이제 그 단가에 실려가지고 자대로 와서 그 대장 군막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시간 만에 혼절했다가 완전히 그냥 혼이 나가버린 거죠. 혼절했다가니 8시간 만에 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는 게 엎드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 위에 상체는 안 다쳤으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만 다쳤으니까 정신은 말짱해요. 그러니까 주유에 대해서 욕을 바락바락 합니다. 젊은 놈이 나는 3대째 손견, 손책, 손권 3대째를 모시고 있는데 젊은 놈이 대도둑이라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되느냐, 나를 그래 체벌을 한단 말이냐. 나는 농담으로 들었다, 체벌한다고 하길래. 그런데 진짜로 체벌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느냐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니 또 혼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한 3시간 만에 깨났는데, 하여튼에 깨어나면은 주유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누구도 못 오게 하고, 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고서는 대장 그 군막에서 혼자 있으면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그러니까 체중 체화가 새벽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황계가 이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체화가 둘이 이제 그 사촌간이니까, 여기는 형제가 아니고 여튼 그 채모의 사촌이었으니까, 여기 주유한테 지금 이제 항복을 해와가지고 황계 부대에 배속이 돼 있는데, 들어가지고서는 장군 괜찮습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저기로. 그러니까 너희들 왔느냐,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황계가 그럽니다. 저 젊은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수모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주유 저놈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유 저놈을 내가 혼내켜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막 소리를 빡빡 지릅니다. 그러니까 체중 체어가 양쪽에서 손을 꽉 잡으면서 장군, 그 소리가 너무 큽니다. 주유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튼 황계는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 저놈이 젊은 놈이 이렇게 어른을 대우할 줄도 모르고 지가 대도둑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내가 손봉장인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빡빡 질러요. 그러니까 체중 체화가 또 막 손을 꼭 잡으면서 장군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조의 승상의 명을 받고 가짜로
여기 투항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조조승상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군께서 그렇게 주유에 대해서 한이 맺힌다 가면은 조조승상한테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계가 그 진짜냐? 조조승상한테 부탁하면은 주유 저놈을 혼내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체중체화가 그럽니다. 그러면요. 승상께서는 지금 동호하고 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손권이 와서 머리만 숙이면 머리만 와서 술 한잔만 하면서 조조승상한테 이야기만 하면은 동호를 손권한테 이렇게 맡길 그런 심사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장군께서 그 항서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가서 전달을 해가지고 조조승상한테 잘 쓰일 수 있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승상께서 주유 저놈을 혼내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계가 그래 진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체중체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께서 항서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전달을 해가지고 그 승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계가 거기 붓하고 표로하고 이렇게 가져와라. 그래 이제 엎드려 가지고서는 이걸 씁니다. 조조한테 항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유한테 굴욕을 당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조조승상한테 항복을 하니까 동호를 격파하고 나서는 주유 저는 목만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유 목을 치면은 나를 동호의 대도구로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서를 써요. 그 이제 욕심이 있어야 상대방이 그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황계는 내가 대도둑이 되고 싶었는데 주유 저놈 때문에 못됐다. 그 주유하고서는 이렇게 앙앙불락 하여튼에 사사건건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조조승상께서 주유에 목을 치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서는 써요. 그러니까 조조 군영에서는 이걸 받았어요. 체중체화가 쓴 편지하고 또 황계의 항서하고 그 조조가 딱 보니까 체중체화가 써서 보낸 그 편지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하고 황계하고는 회의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혀가지고 계속 싸웠다고 한다. 그 원인은 황계가 자기가 대도둑이 되고 싶었는데 주유 때문에 주유가 손권의 집안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대도둑으로 앉아있다. 그러면서 황계의 욕심은 동호의 대도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조조 승상께서 동호를 복속하고 나서 주유를 죽이고 거기에 그 자리에 황계를 앉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뭐 엉덩이가 완전히 나갔고 200대 체벌에 의해서 허벅지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황계 부대에 와서 그 대장 군막에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썼어요. 막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 같습니다. 의연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황계 항서에도 내용이 비슷하게 여튼 조조승상께서 주유의 목을 치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내가 대도둑이 되면은 조조승상한테 동호가 완전히 충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항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계하고 우금이를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요런 항서가 왔는데 체중체화의 편지에 의하면은 이게 진짜 같으다. 그런데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금이가 그럽니다. 아, 그 엉덩이 뼈하고 허벅지 뼈가 완전히 나갔다고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안진뱅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에 그 편력의로 해가지고서는 유명한 화타가, 그 이제 화타는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은 내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외과, 그러니까 막 칼 가지고 째고 뼈 같은 거 맞추고 이런 데에는 완전히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타를 보내가지고 그 환계를 치료하게 해주고 그쪽 동정을 우리가 가서 살피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조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 오금 장군께서 그 형주병들 중에서 화타를 아는 사람 한번 데려와 보시오. 그래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내주면서 그러면 우금 장군이 직접 가서 화타를 데려오시오. 그래 이제 화타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화타를 잘하는 병사, 네가 요 화타 의원을 모시고 동호회 가서 그쪽 사정을 잘 보고서는 와서 보고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밀령을 내려요. 체중체화도 한번 만나보고 그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그 황계가 주유한테 맞아가지고서는 뭐 엉덩이가 나가고 허벅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진짜로 뼈가 으스러졌는지 그거 잘 살펴보고 그쪽 분위기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화타하고 같이 그 병사 하나를 이렇게 딸려가지고 그 병사를 딸려가지고서는 주유한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타가 이제 주유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원이 왔다고 하니까 주유가 이제 직접 그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타가 대도독 내가 황계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럽니다.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내가 그 매질을 하긴 했지만은 그 안진뱅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타가 그래요. 의원은 병만 보지 사람은 안 보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화타가 이제 그 황계 군영에 그 대장 군막에 왔는데 황계는 지금 이 엎드려 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일어나들 못해요. 이 하체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 상체는 이제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화타가 와서 이제 이렇게 겉을 살펴보는데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뼈가. 그리고서는 뭐 살은 막 이렇게 막 해져가지고서는 벌어지고. 그러니까 화타가 이제 마비산으로 하여튼 전신 마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계는 완전히 이제 잠들었어요. 그 다음에 화타가 완전히 그 엉덩이하고 허벅지를 절개를 해가지고 뼈를 완전히 꺼내놓고 그리고서는 이걸 이제 그 알코올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면 술을 밑에서 이제 불을 떼서 이제 위로 수증기를 올리는데 위에 솥뚜껑을 거꾸로 놓고서는 그 위에다 찬물을 이렇게 이제 부면은 요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슬이 맺히면서 그 솥뚜껑 그 손잡이를 타고서는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은 요게 이제 진한 알코올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알코올로다가니 이 소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이제 소독을 하고 뼈를 맞추고 뼈를 그대로 이제 맞춰야 되니까 맞추면서 옆에 이제 부목을 대가지고 뼈가 이제 안 움직이게 부목은 이제 그
이 다리 밖으로 해서 이렇게 대면서 뼈를 그대로 맞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뼈를 다 맞추고 나서 살을 또 이제 이렇게 살을 봉합을 하는데, 실로 다 이렇게 꼬매면서, 이게 실이 이제 보통 실이 아니고 금사로 해가지고 나중에 살하고 똑같이 그냥 살로 돼버리는 실이에요. 그걸로 꼬맵니다. 다 꼬매면서 거기를 이제 알코올로다가 소독을 하면서 금착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부목하고 같이 겉들여 가지고서는 붕대로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그대로 있게 그렇게 하는데 3일 밤낮을, 그러니까 3일을 꼴딱 세면서 3일 밤낮을 걸려가지고서는 그걸 탁 했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게 다 수술 끝나고 나서 황계가 깨어납니다. 완전히 그냥 뭐 마취를 시켰으니까, 마비산으로. 그러니까 이걸 절개를 해가지고 뼈를 맞추고 살을 봉합하고 부목을 해가지고서는 붕대를 칭칭 감아놓고서는, 그냥 이제 화타가 그래요. 내가 치료는 했는데 요게 완전히 낫으려면은 100일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요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께서 의지가 있으면은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요대로 있으면 100일 만에 완치가 되지만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30일 되기 전에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의지에 달렸다고. 하여튼 환자들은 정신력이 중요하니까. 내가 낫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은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니까. 이 화타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황계한테 장군께서 낫을 수 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30일 이전에 완치가 될 것이고, 나는 일어나기 싫다, 어렵다고서는 이대로 엎드려 있어도 100일이면은 완치가 될 것입니다. 이라고서는 이제 여튼 3일 밤낮을 세면서 치료를 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화타가 이제 거기서 옆에서 누워가지고서는 2시간을 잠을 자요. 2시간. 그 잠을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같이 온 병사한테 가서 주유 대도독하고 인사를 하고, 나는 또 강릉에 환자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황계한테 치료 잘하시오 하고서는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주유한테 와가지고서는 인사를 해요. 지금 내가 이게 치료를 해놨으니까 저대로 그냥 있으면은 100일 만에 완치가 될 것이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약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황계 장군이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되기 전에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와가지고서는 화타 손을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 만냥을 그 배에다 실어놨습니다. 그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 치료하는데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화타가 고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왔어요. 조조한테 와가지고서는 내가 가서 황계를 이렇게 치료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병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의원께서 나를 세면서 그 화타에 부러진 뼈를 조각조각 부러진 뼈를 다 갖다가니 그대로 껴 맞추고, 그 다음에 살을 봉합하고 옆에 부목을 대고서는 붕대로 감아가지고 3일 밤낮을 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또 이제 황금 만냥을 허절을 시켜가지고서는 그 배에다 실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타가 고맙습니다. 승상. 여튼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주에 20만 피난민들을 도륙을 낸 것을 그걸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애둘러서 나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떠나요. 배를 타고서는 강릉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 황계가 그렇게 진짜로 다쳤구나. 그런데 또 이제 황계한테서 또 이제 편지가 와요. 그런데 이번에 편지는 뭐냐면은 살생부 해가지고 요 죽일 사람들 나중에 조조 승상께서 동우 병사들을 이제 동우를 병합하게 되면은 황계 자신이 내 동지였고 뭐 동료였고 아닌가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조조 승상께서 이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보니까 뭐 동호의 장군들은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계 본인만 빼고서는 나보다 같은 학렬이든지 갓 좀 높든지 한 장군들은 다 죽여달라고 살생부가 왔습니다. 2장이 왔어요. 그 밑에다가니 조조가 사인하는 칸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이제 조조한테 주는 거고 하나는 답신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조조가 거기다 사인을 해가지고서는 줍니다. 내가 황계 장군이 원하는 대로 여기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황계가 이제 이것을 딱 받아보면서 이제는 조조가 나를 완전히 믿는구나. 이 소식은 또 이제 주유한테 바로 이제 연락이 되죠. 이렇게 이제 지금 완전히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황계한테도 또 이제 그 편지가 옵니다. 주유가 눈치챌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그 주유 부대에 계속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황계 깃발을 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하고 뜻을 다 같이 하는 동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한 50척 정도에 나눠 타고서는 가게 되면은 내가 항복하러 가는 줄 아십시오. 이렇게 갖고서 이제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조조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2장이 옵니다. 밑에다 조조 이제 사인하는 난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받았다는 사인을 해주십시오. 조조가 이제 또 사인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황계가 딱 보니까는 그래 이제는 무르익었다. 조조가 나를 완전히 믿는구나.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체중체화한테서 계속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오니까 주유 부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주유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유 부대에서는 주유는 이제 직접 황계한테는 못 오고 노수기를 시켜서 노수기가 이제 계속 황계 부대에 와서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가 와서 보고 또 가고 계속 이제 그럽니다. 노수기가 이제 그렇지 주유에 이제 참모노릇을 하는 거예요. 황계하고도 이제 노수기하고 친하니까. 그 이제 제갈공명도 지금 그 이야기를 다 첩보원들에 의해서 비둘기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조조가 편지를 몇 번 받았고 또 화타를 시켜가지고 황계를 와서 치료를 했고 그러니까 화타는 지금 강릉으로 갔고 그 다음에 황계는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 목발을 짚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타가 얘기할 적에는 그대로 엎드려 있으면 100일 만에 나설 수가 있다겠는데 보름 정도 지나면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환자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황계 장군 의지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은 한 달 이내에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계는 이제 얼른 이제 완치하려고 목발을 짚으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에 장군들 대장들 회의하는 데도 와요.
와가지고서는 주유한테 이제 고분고분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뭔 얘기하고는 막 대들었었는데, 목발을 짚고 와서 주유한테 이제 고분고분해요. 아무 소리 않고. 그러니까 최종 채화는 지금 황계가 조조 승상한테 항복을 하고 항서를 보내고 나서 그걸 숨기려고 주유한테 고분고분 하는구나. 옛날처럼 막 대들으면 또 이제 그게 잘못하면 발칵될 테니까. 그 최종 채화는 또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서는 조조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조조는 더 믿게 됩니다. 그래, 황계가 지금 나한테 항복한 것을 속이려고 주유한테 고분고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노숙인은 계속 이제 황계 부대에 왔다가 오후에는 이제 쭉 누선을 타고서는 도는데 주유는 황계 부대에는 안 와요. 여튼 그 매질을 한 후부터는 한 번도 안 옵니다. 최종 채화가 또 이제 그것까지도 써가지고서는 조조한테 보냅니다. 그 매질을 하고 나서는 주유가 황계 부대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둘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주유가 황계를 여튼 신임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편지를 띄워요. 그러니까 조조도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황계는 내 사람이다. 나한테 확실하게 이제 항복을 했다. 주유하고는 계속 반목을 하는구나.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그 장군들한테 대장들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에 황계 깃발을 꽂고서는 그 선박이 오게 되면은 관문을 다 열어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 고기를 싣고 올 적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관문을 다 열어가지고 황계 그 부대가 완전히 안으로 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명령을 내려요. 관문을 딱 닫고 있으면은 그 배들 옆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딱 관문이 이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관문을 열어야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황계 부대에서 기름하고 섭이 이제 뭐냐면은 마른 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만 부어가지고는 불화살로 하면은 이 불이 안 붙으니까 그 위에다 마른 풀을 막 던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쏘시개죠. 그 마른 풀에 불이 붙으면서 기름을 타고서는 이게 막 타 올라가면서 이제 선상에 불이 붙어야 되니까 백척씩 묶어놓은 그 배들을 이제 완전히 그 주유의 계획은 지금 전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미사일로 완전히 공중전으로 해가지고서는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벽대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작전으로. 그러니까 황계 부대가 50척이 관문을 열어놓은 뒤에 들어와서 기름통을 날리고 그 다음에 섭을 날리고 그러니까 마른 풀을 막 날려가지고서는 그 위에 기름 위에 이렇게 불쏘시개로 떨어지게 해놓고 이쪽에서 불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 섭에 그러니까 이제 불쏘시개에 불이 붙으면서 기름하고 막 타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배들이 막 완전히 불에 그런 지금 작전을 딱 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병사들을 투입하면서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강릉으로 가는 길을 끊는다. 그러니까 주유의 작전에는 강릉으로 가는 길만 끊으면 돼요. 그러면은 유비군대는 양양으로 가는 길을 끊는다. 그러면은 완전 몰살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서는 조조는 주유의 생각에는 대로를 따라서 강릉으로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조조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유의 이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렇게 황계의 부대가
조조의 군선에 접근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노숙이가 이제 황계 부대에 왔다가 주유하고 이제 그 누선에 올라가지고서는 병사들은 다 내려보내고서는 이제 둘이만 계속 밀담을 하니까 황계 부대에 갔다 오면은 주유가 누선에 올라와서 병사들을 다 내려보내고 노숙이하고 둘이 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유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깃발 하면서 뒤로 넘어가지고서는 혼절을 해요. 머리가 완전히 막 그 선상에 떨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키면서 혼절을 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노숙이가 막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대도도 군막으로 옮겨라. 그 대도 군막으로 옮겼는데 주유가 깨어나지를 못하겠는데 깨어났다가니도 또 혼절하고 깨어났다가니도 또 혼절하고 며칠간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갈공명이 주유를 낚일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주유 그 대도도 군막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